구사효입니다. 구사는 요놈에 관한 설명인데, 요놈. 이런중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까불까불하고 깜짝대고 들이대보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나는 지금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주역 중천 건괴는 영물인 용을 치상하기도 하고 인간으로 군자를 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용을 이야기했든지 군자를 이야기했든지 모두 하나의 스토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요새 가끔 뭐 이렇게 신문기사 이런 데 보면 주역 얘기 나오는데 주역은 점친 기록이다. 상호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 눈에는 한자도 안 빠지고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얽혀 돌아가는 시계 속의 부속이 기가 막히게 얽혀 돌아가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무신장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무신장한. 그래서 이 주역 글을 그러니까 글자를 다 읽었다 그래갖고 주역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죠. 형이상학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거로 설명하려니까 오만 얘기를 끌어다가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만 얘기를 끌어다가. 사실은 이 점을 친다는 거는 전 별로 점 치는 자체를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왜? 짤짤이 흔들어서 아무거나 나오는 거거든 그게. 생각을 하고서 꺼내면 그게 점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게 점이거든요. 예. 그냥 작다니까 휙 던져갖고서 지멋대로 떨어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점을 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초를 빼면 내 마음하고 같게 안 나오죠. 가야 됩니까 하는데 중천 공개가 나올 수도 있고 중지 공개가 나올 수도 있고 64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관관계가 없다면 그 점은 무조건 안 맞는 점이죠. 무조건.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그러니까 점은 또 별로 신뢰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이 있을 때 저는 그 진도 나가는 그 자리에다가 그걸 놓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앞뒤가 계산이 맞아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지금 진도 나가는 그게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머릿속에 횡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번 배운 지 한참 된 거는 잃어버리고 뭐 없잖아요. 책을 또 넘겨봐야 되고. 근데 지금 진도 나가는 이 부분은 지금 머릿속에 횡하게 올라와 있어야지 여기 가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으면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딱 맞추고 논리를 앞뒤로 끼보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이 일이 풀리겠다 하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 답이. 그래서 주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아닙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면 공부할 필요 없죠. 차라리 짤짤이를 하지. 공부를 왜 해요?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면 맞는데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으면 저런 거 있죠. 왜? 점치로 댕기면서 그거 지나간 건 맞아. 그거 용하대. 이래놓고 딴 집에가 또 물어봐. 계속 돌아다니면 물어본다고. 왜? 그 말하는 게 옳다고 느꼈으면 그대로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옳다고 느껴놓고는 가서 또 딴짓해. 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도 안 맞지. 씨.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안 맞는 거지. 당연히 안 맞습니다. 주역은 또 당연히 안 맞아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났으면 그 된 거지. 여기에서 흉하다 그런다고 무조건 아이고 죽었습니다 하고 뭐 길하다 그런다고 뭐 날라리 춤추고 길할 건데 널널이 춤추고 있으면 그건 바로 흉해집니다. 흉할 건데 조심조심하고 건건하고 석청약하면 그나마 모면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구사효는 용인이 군자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글을 보면 재연, 연못에 있다라는 표현은 맨 땅보다는 연못이 어울리는 것이 용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저 등용문 이 동네 저기 등용 뭐죠? 어변 성령인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다. 그렇지, 물고기 변해서 용이 된 놈이 올라가다 떨어져 물에 떨어져야지. 땅바닥에 떨어지면 패대기 치면 죽죠. 사람이 물에 떨어지면 또 죽어요. 사람은 또 물에 떨어지면 안 돼.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야지 그나마. 그렇죠. 물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용이든지 아니면 물고기든지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군자가 사람이 연못에 떨어져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구사를 군자로 비유해보면 이 연못은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도 될 것입니다. 같은 무리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봐도 좋다. 그렇지만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 그룹을 벗어날 수 있을 때는 아직 아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겠다. 허물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한번 시도해 보지만 그 두각이 미처 나타나지지 않더라도 나와 같은 동류가 같이 있는 곳이다. 그게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하고 이 글은 물고기하고 관계없는, 용하고도 관계없는 글이 돼버리죠. 관계없는 글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은 3차원이죠. 거기에다가 시간 한 차원을 더 더하면 4차원이 됩니다. 4차원. 1호 중천을 지나 큰 터닝 포인트는 지났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 구사의 입장에서는 중천건계 전체에서 인간의 모습이고 소성계로 살펴보면 땅의 모습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전체에서는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여기는 사람, 인간, 천, 지, 인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물속에 있는 용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지만 아직 그럴 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구사 입장에서 구호는 도달하려는 목표가 될 겁니다. 또 상부는 그 이후에 원대한 꿈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지금 뛰는 게 어디로 뛰어? 여기로 가고 싶어 뛰는 거지. 여기로 가고 싶어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자리가 나라로 치면은 1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 정승 자리고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자리가 되나요? 근데 저 자리가 되게 위험한 자리죠. 왜냐하면 훅 불면 날아가는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자리. 그래서 앞에 혹자가 붙었습니다. 혹. 왜? 나갈까 말까. 들이댈까 말까. 그거를 무진장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제 올라오고 싶은데 다 올라왔네요. 9호. 9호. 이 중천 건계의 주장이 되는 효입니다. 주인. 얘가 나머지 모두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느리고 있는 모습. 비룡제철이니 이견대인이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면 이롭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면 그걸로 그치지 뭐 또 갑자기 뒤에다 톤을 왜 달아나요? 뒤에다 톤은. 그죠? 비룡제천하면 끝난 거는 뭐 최고 좋아하려면 끝인데 여기다가 요걸 달아놨어. 요 경계사입니다. 경계사. 지금 네가 가장 좋을 때긴 하지만 함부로 날 치면은 가는 수가 있어 이 소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참모의 조력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걸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훅 갈 수 있죠. 한 방에 훅 갑니다. 비룡제천. 이제 모두 용이 되기 위해서 그죠? 노력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이 한판 살아보는 건데 용 되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지. 용이 될지 이무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력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좌지우지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 하늘을 좌지우지하는데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견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으로 치면은 가장,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
예. 이 사람의 조력자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조력자는 이 사람. 그렇습니다. 내우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지. 서로 바깥으로는 안으로 하는데 도움만 주고 안으로는 나는 도움 안 받았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에게는 탁월한 참모가 있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얻는 데는 강태공이라는 탁월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 정책에는 박태준이라는 탁월한 참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포항제철의 역사를 말하는 이야기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비룡은 권력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풍운조화를 부리듯이 인중용, 성공한 군자,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야 특별한 업적을 드러낼 거다. 특별한 업적을 이 풍운조화를 부리려면 아래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지 혼자 입으로다가 아무리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떠든다고. 제천은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가 놓여있는 위치, 지위를 말합니다. 비록 그런 지위에 있더라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하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의 나란 일로 바라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치장에 가 계시는 분 그거 못했으니까 간 거예요. 뭐 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호의 자리는 강건중정한 자리입니다. 심지가 굳고 강맹한 자가 제어하면 하늘을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지만 유순하고 옹졸한 자가 앉으면 자신에게는 불행이 되고 천하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그저 알뜰히 말을 써놨는지 그죠? 이 주역이 오래됐잖아요. 2500년, 3000년 된 얘기인데 지금의 일에다 갖다가 비교하고 딱 들이대면 답이 딱딱 맞습니다.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맞습니다. 앞에서도 주요를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어느 교회나 주효가 있습니다. 저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효를 분석을 하느라고 열심히 해봤는데요. 어떤 경우는 주효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느 게 주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주효표라는 거는 있는데 그거를 100% 믿을 것도 아니야. 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효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 가장의 성향에 따라서 가정의 가풍이 달라진다.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대체로 양효는 양효대로, 음효는 음효대로 발음을 얻고 중을 얻었다면 주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발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양의 자리에 양이 앉았다. 중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효이거나 오효다. 그게 중입니다. 요 이효가 중이고 요건 유순중정의 주효고 요건 강건중정의 중인데 이거나 발음이 바른 자리에 앉았다. 양 자리에 양이 있는 경우 지금 요 정 요걸 바르다고 말합니다. 부정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부정은. 근데 건공계에서는 그런 룰이 적용이 또 안 됩니다. 건공계는 왜? 천하를 다 이야기하는 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계에서는 그런 룰이 적용이 됩니다. 이 주요를 파악하고 그 주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괴의 대체적인 이야기에 조금은 더 용이합니다. 이걸 쓰다가 용비어천가를 읽어봤습니다. 용비어천가 조선시대에 있는 거 있죠, 그죠? 태종 이방원을 포함하여 그의 오도제를 칭송하기 위해 지은 글입니다. 오대조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등의 사적을 읊고 있습니다. 이 주역의 6효와 6년과 대비해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주역 중천 건계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덕분에 뭐 찾아보는 거는 오만 걸 다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해동용령이 나라시아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요거 이제 잠깐 한 줄만 보면요. 우리나라에 6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하는 일마다 하늘이 도와주셨다. 이것은 옛날에 주나라의 그 성인의 한 것과 같은 일이다. 요렇게 갖다 붙입니다. 요렇게. 여기서 이 육룡은 주역 중천검계의 육룡이죠. 여기서부터 뿌리 깊은, 이건 우리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배웠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좁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거칠세 내 이러 바라로 가라니. 예, 뭐 이건 그렇고요. 이거 읽어보니까 재미있습니다. 각각의 그 효의 위치별로,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이제 어느 자리가 좋고 어느 자리가,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마른 자리고 어느 자리가 진 자리고, 그거 구분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정이 가장 좋습니다. 중정이 어디냐 하면 요 자리. 얘는 강건중정이라 그럽니다. 강하고 건실한 큰 힘으로, 예, 중정한 겁니다. 아까 저 구미가 중정해잖아요. 얘는 유순중정입니다. 유순중정. 부드럽게 내조하는 그런 덕이 있는. 그래서 이 두 자리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5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9호효는 강건중정이고 6호효는 유순중정입니다. 무슨 소리냐?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죠. 남자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여자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 득중입니다. 득중. 득중은 뭐냐 하면, 이 중정은 지금 요거는 중정이 아닙니다. 요 괴로 봐서요. 얘는 이게 음효가 돼야지 유순중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양효니까 중정이 된 거고, 얘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중정이 된 건데, 얘는 중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은 안 되고 부정이고, 예, 중은 얻었다. 중의 자리에 들어갔다. 중요한 포스트에 들어갔다. 그런데 얘가 좀 그 자리를 감당하기 어렵겠다.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중입니다. 득중. 중을 얻었다. 중정은 바른 놈이, 올바르게 일할 놈이 제 자리에 가서 딱 배겼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그 일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요게 득중입니다. 요게 득중. 본인으로 봐도 좀 힘들겠죠. 그거 감당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까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정이 됐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인재가 들어가서 한다. 당연히 비룡제천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 발음을 얻는 경우입니다. 발음. 2효와 5효를 제외하고, 예, 초 3효는 양효, 4효 상효는 음효가 차지하면 발음을 얻은 자리다. 지금 뭐냐 하면 여기 홀수 자리 1, 3, 5, 그 다음에 짝수 2, 4, 6, 이 자리가 홀수는 1은 양입니다. 2는 음이고, 저 왜 작대기를 보면은 쭉 기른 거는 양이고 부러진 건 음입니다. 양은 수로 1개고 음은 수로 2개입니다. 그래서 1은 양이고 홀수는 양이고, 예, 짝수는 음입니다. 짝수는 그렇게 제자리에 제대로 들어앉으면 망고강산에 바르다. 요렇게 들어앉은 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다 요대로 들어앉은 개가. 예. 맞아. 양. 수화기재. 수화기재괴. 그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배합이 잘 돼 있는. 빵반죽을 했는데 이스트는 이스트대로 한쪽으로 쏠려 있고, 예, 설탕은 설탕대로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고루고루 기가 막히게 섞여야 되죠. 그래서, 예, 기재, 건너가다. 상황 종료, 상황 끝.
그걸 나타내는 기재기가 됩니다. 요게 전부 예, 제자리를 얻은 겁니다. 제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효들의 위치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초효는 가장 어려운 때로 일의 태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잠룡이니 무룡이라. 아직은 네가 나서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효, 사효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때입니다. 잘못하면 위태롭기도 합니다. 예, 삼효, 구운자 종일건건하여 석척여야 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오효, 혹약재현이라. 뛰어봐서 물에 떨어졌다. 크게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효는 기세가 허물어지는 때입니다. 여기가 최고점이고 여기는 내려 꺾이는 때입니다. 내려 꺾이는. 그러니까 귀하고 높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받쳐줄 사람이 없어. 은퇴하고서 요즘에는 뭐 한 집에 안 살으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안 살잖아요. 저기 3대 4대가 3대 4대 살 때 같으면 은퇴하신 어른 이제 살림에서 이제 좀 빠져 있는 그런 정도가 상효입니다. 그런 정도가. 상효는 기세가 허물어지는 때인데 이때 한창 때 생각하고 움직이면 득보다 실이 많을 때입니다. 득보다. 그래서 2호와 5호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강건중정하고 유순중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차 한잔 하시고서 계속 가겠습니다.